자, 지금부터 제가 설명하는 에너지가 뭘까요? 균형이 깨져야만 생기는 에너지, 순식간에 다른 에너지로 변신하는 에너지, 산소나 화석 연료 없이도 마법처럼 만들어지는 에너지. 당신이 어디서 뭘 하고 있든 바로 당신 옆에서 당신을 지켜보고 있는 에너지, 현대 문명 그 자체. 그 에너지는 바로 오늘 전기 에너지 편 촬영. 피디님, 먼저 말하시면 어떡해요. TT의 에너지 164 에피소드 3 제2의 불 전기 에너지, 일당 백대 양날의 검. 전기 에너지는 가장 매력적인 에너지? 전기 에너지는 정말 매력적인 에너지예요. LPG 눈 감아. 그래, 잠깐만. 전기 현상을 일으키는 성질을 전하라고 해요. 이 전하를 가진 물체 사이에 벌어지는 힘을 전기력이라고 하죠. 쉽게 전기요. 여러분, 지금 옆에 있는 물건 하나를 한번 쳐다보시겠어요? 지금 거기 전하가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보일 리가 없죠? 전하가 있는데 왜 전기는 느껴지지 않을까요? 음전하와 양전하가 비슷한 양으로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물건이 어딘가 부딪혀서 음전하 혹은 양전하가 우수수 떨어지면 다른 한쪽의 힘이 우세해져서 둘 중 한쪽이 줄다리기에서 이기겠죠? 그렇게 팽팽하던 균형이 깨지고 한쪽이 이겼을 때, 그때 비로소 전기라는 힘이 생긴답니다. 바로 이걸 발견한 게 탈레스예요. 전기의 첫 발견? 기원전 600년경이었죠. 그리스의 철학자 탈레스가 호박이라는 광물을 탈가죽으로 문질렀더니 머리카락이나 깃털이 호박에 달라붙는 거예요. 호박이 양전하 혹은 음전하가 되어 중력을 거스르고 깃털을 당기는 힘, 그게 에너지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어 호박, 일렉트론이 전기, 일렉트리시티의 어원이죠. 에디슨이 전구를 발명하게 된 계기는? 여기부터 할 말이 많네요, 피디님. 에디슨이 인류 최초로 전구를 발명했을까요? 그렇다고 알고 있어요. 아니에요. 에디슨은 전구를 발명하지 않았어요. 전구는 이미 있었고, 에디슨은 기존의 전구를 보완해서 더 멀리 쓸 수 있도록 한 거죠. 에디슨은 전기를 제2의 불이라고 표현했어요. 전기에는 어마어마한 가능성이 있다는 걸 진즉에 알아본 거죠. 그리고 1880년대에 인류 최초로 발전소를 세웠답니다. 몇 년 뒤 에디슨은 아시아에서 날아온 편지 한 통을 받아요. 전기를 설치해달라는 부탁 편지였어요. 에디슨은 기꺼이 기술자를 보냅니다. 바로 조선으로요. 에디슨에게 편지를 보낸 사람은 바로 조선의 왕, 고종황제였어요. 그렇게 1886년 3월 경복궁 건천궁에서 동아시아 최초로 전기 점등식이 이루어졌죠. 경복궁에 대한민국 최초의 전기발전소 터가 있었다는 걸 한참 뒤인 2015년에야 알려졌어요. 다시 돌아와서 당시 에디슨이 연구하던 전기는 직류 방식이었는데 발전 비용이 비싸서 상류층만 전기를 쓸 수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현대에 인류가 쓰는 전기는 직류가 아닌 교류 방식이에요. 더 효율적으로 전기를 생산하는 방식이죠. 여기서 진짜 천재, 진정한 현대 전기의 아버지가 등장합니다. 이름하여 니콜라 테슬라예요. 왠지 익숙하지 않나요? 자동차 회사. 맞아요. 그 자동차 회사가 니콜라 테슬라의 이름에서 상호명을 따온 거예요. 테슬라는 에디슨이 세운 연구소의 연구원이었어요. 테슬라가 고안한 교류 방식은 에디슨의 직류 방식보다 훨씬 효율적이었고, 에디슨은 이걸 알고 있었지만 테슬라의 교류 방식을 채택하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테슬라의 교류 전기 대 에디슨의 직류 전기.
에디슨은 이미 직류 방식으로 전기를 생산하기 위해 막대한 투자를 했기 때문이죠. 다시 생각해도 안타까운 얘기네요. 테슬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홀로 꾸준히 교류 방식의 전기 연구를 계속했고, 덕분에 현재는 전 세계의 모든 발전소가 테슬라의 교류 전기 원리를 이용해서 전기를 생산하고 있답니다. 전기는 일상생활 속에서 가장 편리하게 쓰이는 에너지이자 현대사회 그 자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대 문명에서 에너지의 왕은 단연 전기라고 할 수 있죠. 장점이 이렇게나 많은데, 근데 왜 인류는 여전히 석탄, 석유를 사용하고 친환경 LPG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하고 있을까요? 완벽한 전기 에너지에도 단점이? 전기는 정말 완벽한 에너지가 될 수 있었는데, 우선 전기는 저장이 어렵다는 거예요. 실제 인류가 사용하는 전기의 양을 생각하면 코딱지, 아니 개미 귀지만큼 작아요. 근데 발전소에서 예상한 전기 소비량보다 실제 전기를 쓰는 양이 더 커버리면 과부하를 견디지 못하고 펑! 모든 전기가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날 수 있는 가장 큰 문제는 대정전, 블랙아웃이 있죠. 블랙아웃이 됐을 때 비상발전기로 긴급 상황을 커버할 수 있는 시간은 보통 24시간, 딱 하루 정도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기는 많은 양을 보관할 수 없으니 그때그때 전기를 실시간으로 만들어내다시피 해요. 정전은 물리적인 요인으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전기는 발전소와 전선 등 여러 시설에 기반한 에너지이기 때문에 자연재해가 일어나 이런 시설에 피해가 가도 전기를 쓸 수 없게 돼버리죠. 만약 도시에서 전기가 사라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휴대폰, 컴퓨터, TV 등 전자기기는 물론 작동하지 않을 거예요. 블랙아웃은 단 하루만으로도 도시를 공황 상태로 만들 수 있답니다. 전기는 도시의 심장 같은 존재니까요. 전기의 또 다른 단점은 에너지 손실입니다. 전기를 만들어내기 위해 들인 최초의 에너지와 비교하면 막상 쓸 수 있는 전기는 굉장히 적어요. 발전소에서 사용자에게 가는 동안 많게는 10%의 전기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손실된답니다. 마지막으론 화석 연료도 피하지 못한 바로 그 문제예요. 바로 환경 오염입니다. 아까 전기는 이산화탄소 배출을 안 한다고. 네, 맞아요. 전기 자체는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죠. 그런데 전기를 생산하기 위한 화력발전소 등의 시설 등에선 각종 오염물질이 여전히 배출되고 있어요. 아이러니하죠. 2017년 기준 대한민국에서 전기를 만들어낸 발전원 비율을 보면 석탄 화력발전소의 비율이 무려 절반 가까이인 45%예요. 그 다음은 원자력이 약 30%, 가스 에너지가 17%, 신재생 에너지가 약 6% 정도죠. 환경을 위한 전기 자동차를 한다 한들 그 전기가 화력 발전소에서 만들어진다면 지구 온난화를 막을 수 없어요. 전기는 아주 매력적인 장점들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도 단 몇 가지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어요. 꽤 오랜 시간 동안요. 예를 들어 전기 자동차는 요즘 새로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1800년대 중반부터 이미 개발돼 왔어요. 그러다 결국 배터리의 한계 때문에 1930년대에 완전히 사라졌죠. 그리고 배터리 기술이 나아지자 최근 다시 개발이 시작된 거예요. 하지만 여전히 아직도 배터리의 근본적인 한계는 극복하지 못했어요. 일부 전문가는 지구에 지금껏 없던 새로운 물질이 발견되지 않는 한 배터리 문제는 해결될 수 없을 거라는 비관적인 시각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정말 위대한 과학의 발견도 과거에 한때엔 농담에 불과했어요. 불가능할 거라 생각했던 일들을 극복해온 게 인류의 에너지 역사죠. 그래서 과연 인류가 이 전기 에너지의 한계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 너무 궁금합니다. 경복궁에 처음으로 빛이 들어오던 그 순간을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그때는 전기가 불안정해가지고 반짝거렸는데 그것조차 너무 낭만적이었답니다. 지금 전기가 이렇게 당연해진 게 진짜 오히려 신기해요. 정말 나 때는요, 이렇게
에디슨 그 친구는 사업가로서 수완이 좋았던 거지 진짜 멋진 친구는 테슬라였어요. 테슬라가 에디슨 때문에 속상해할 때 제가 찾아가서 괜찮아 괜찮아 하면서 위로해줬던 게 기억납니다. 전 여러모로 테슬라가 해낼 줄 알았어요. 그래서 진작에 주식도 테슬라를 그냥 사고. TTC, 다음 촬영은 LPG예요. 진짜요? 드디어? 오예! 연아야, 티티야. 티라는 혜택의 세상으로 같이 가자. 더 많은 혜택을 원해? 오카해. 더 스마트하길 원해? 오카해. 두둑한 혜택 원해? 오카해. 이원.